안녕하세요. 저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아이치와 한국 방송국 SBS가 합작하는 아이돌 오디션 방송인 스타라이트 보이즈 첫 리뷰입니다. 아이치는 청춘윤이라는 인기 오디션 시리즈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거의 프로듀스 101하고 비슷해요. 근데 한국의 프로듀스 101의 그 중국 판권은 중국의 텐센트가 사서 창조형 시리즈, 그러니까 창아시아라는 시리즈를 하고 있으므로 이 아이치는 엠넷의 판권을 사서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도 엠넷의 판권을 사지 않고 뭐 SBS, MBC 다 다른 방송에서 프로듀스 101이라고 비슷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아이치는 예전에 그 쇼미더머니도 거의 따라한 방송을 판권 안 사고 했었죠. 근데 중국도 요즘에는 다 판권 사가서 하거든요. 그게 더 홍보 효과도 있고 이제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사서 하는데, 이때는 그냥 이렇게 가져다 썼는데, 그러니까 이때도 텐센트는 뭐 다른 방송국들은 판권 사서 했는데 어쨌든 그랬고, 이게 원래는 우상 연습생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다가 다음 방송부터는 청춘윤이라는 이름으로 시즌 3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시즌 2에는 또 프로듀스 48이랑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중국에 있는 48 그룹과 합작 서바이벌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리즈가 그때 엄청 인기 많았었어요. 그때 막 쉬자치도 나가서 이제 뽑히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SBS와 합작하는 시리즈는 청춘윤이라는 별개로 이제는 그 새로운 시리즈를 만든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스타라이트 보이즈라는 이름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사실 저는 처음에 'SBS랑 왜 합작을 하지?'라는 의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래서 방송국인 SBS랑 합작을 한다고 해서 당연히 SBS에서도 방영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IT에서만 하거든요. 그리고 일단 SBS에서는 아무 흔적도 없어요. 한국에서는 SBS가 이 방송에 대한 보도 자료도 안 뿌렸는지 그 참가한 한국인 연예인 소속사가 본인 연예인들 이런 방송에 참가한다 그런 보도 자료에 대한 기사만 한두 개 있고 아예 언급이 없거든요, 한국에서는. 근데 아무래도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그 중국 내 아이돌 오디션이 그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작을 외국에 맡기는 형태로 빠져나가는 형태가 된 것 같아요. 그 2021 년에 했던 그 청춘유닛 3에서 팬들이 이 굿즈를 사고 그냥 갖다 버리는 그런 쓰레기 문제가 발생되면서 중국에서 아이돌 오디션 방송의 제재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예요. 이 방송인데, 그래서 청춘 유닛 3는 그 방송 도중에 막방만 앞두고 있었는데 막방은 방송도 못 했어요. 그래서 그 데뷔 멤버가 정해졌죠, 이미 녹화 때. 근데 방송은 방영 못 해서 데뷔 활동도 못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어쨌든 활동을 시켰는데 그것도 이제 눈치 보여서 충분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그냥 끝났죠. 어쨌든 그래서 그 텐센트의 창아시아도 지금 중국을 떠나서 최근 시리즈를 태국에서 했는데요. 이 아이치도 그런 제재를 피해서 아무래도 그냥 한국 방송에서 한다, 그리고 우리는 동영상 서비스만 한다, 뭐 그런 형태로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재미있는 포인트도 생기는데, 청춘 유닛 3의 그 데뷔 멤버였던 멤버 3명이 이 방송에 참가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름은 바꿨지만 같은 시리즈에서 전작에서 데뷔를 했던 멤버가 여기에 참여를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첫 사례인 것 같은데, 약간 비슷한 사례로는 타사 방송국이지만 타사 방송국에서 데뷔를 했다가 팀이 활동 중인데 참여를 하는 이제 판타지 보이즈 사례도 있죠. 근데 이 판타지 보이즈 사례가 더 특이한 거긴 해요. 현재 프로젝트 7의 그 BA173 멤버들과 판타지 보이즈 멤버들이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방송에도 BA173 멤버 4명과 판타지 보이즈 멤버 3명이 참여를 합니다. 이게 같은 지금 소속사잖아요. 그래서 두 팀의 소속사인 포켓돌 스튜디오는 프로젝트 7은 일단 새로운 방송이고 또 한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할 것 같은데, 이 방송은 아이치가 중국에 방영을 하고 중화권을 중심으로 활동을 할 것 같기 때문에 이 방송의 인기 가능성을 더 높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엑스원의 멤버였던 BA173의 에이스 멤버인 이한결이 이 방송에 나오고, 또 인기 멤버인 민재도 열로 나오고요. 판타지 보이즈에서도 가장 에이스 멤버인 홍성민을 포함해서 뭐 링치, 히카리 같은 인기 멤버들이 전부 다 열로 나오면서 프로젝트 7보다 이 방송에 훨씬 신경을 쓰고 있음이 보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탄생할 팀은 중국에서는 어느 정도 인기가 보장되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어쨌든 한국과 중국에서는 다수의 경력자들이 나오고요. 숫자도 한국과 중국인 참가자들의 거의 한 25명 그렇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태국 참가자도 그 다음으로 많고 그 외에 뭐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여기서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초반 방송은 유튜브에서도 전체 공개가 되는 것 같고 아마 전체 영상이 아이치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는데 아마 아이치가 그냥 무료로는 볼 수 있어요. 저화질로는. 이제 고화질부터 유료 회원일 거예요. 그리고 이 방송 제작은 그냥 SBS에서 전부 한국에서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참가하는 연예인도 한국인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데뷔 숫자는 9명인 것 같아요. 네, 춤춘윤이 데뷔했던 멤버들. 아, 수닝하오 오랜만이다. 약간 여자 같거든요. 아, 요즘 여자 같다고도 하면 안 되겠구나. 되게 요염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표현은? 한국인. 일단 이 방송은 시작은 합격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스크리너 프로젝트 7보다 참가자들의 평균 비주얼이 괜찮아요. 이게 전 오디션 방송의 첫 번째 성공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당연할 것 같지만 엄청 영향이 큽니다. 이게 보이즈 플래닛을 보시면 그게 그렇게 폭발적으로 인기가 많았거든요. 다른 아이돌 오디션 방송에 비해서. 근데 그 성공의 이유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참가자들의 평균 비주얼이 다른 방송보다 괜찮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그러니까 보이즈 플래닛의 참가자들이 다른 방송보다 노래나 춤을 잘하지 않았어요. 전혀. 지금 실력을 봐도. 실력은 다 비슷한 수준이에요. 근데 엠넷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했고 평균 참가자들의 비주얼이 좋았기 때문에 일단 1화, 2화 때 시청자들을 붙잡아 둘 수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중국에 인기가 많은 아이치라는 플랫폼에 나가고 또 참가자들의 비주얼이 이 정도면 좋기 때문에 보이즈 플래닛 정도 수준은 갖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미 좀 성공 예감이 저는 드네요. 이르지만. 그리고 프로듀스 워너처럼 이게 등급을 나누는데 당연히 여기는 지금 제로 등급까지 있어서 제로 등급은 좀 불이익을 받는 것 같아요. 제일 높은 등급은 3스타. 저 무대는 빠르게 보면서 그냥 할 말이 있는 멤버들에게만 딱딱 코멘트하고 넘어갈게요. 아, 안돼. 연습생이네. 연습생 수준. 왜 오른쪽에가 더 잘하는데? 리오 카이토? 아, 근데 음악을 잘 안 듣네 이들이. 근데 이걸 혼자 하네? 아,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그 보이즈 플래닛 때 위에와 한국 팀 첫 등장 느낌 나네. 괜찮네. 이름이 뭐였지? 샤오즈헝? 이면 샤오니까 중국 사람인가? 이 무대에서 지금 샤오는 춤이 좀 돋보이고 보컬은 괜찮네 정도로 보였지만 제 생각에는 보컬이 조금 더 능력치가 좋고 춤은 다른 춤 추는 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의 그 기본기가 조금 더 확인해야 된다. 근데 어쨌든 샤오는 춤과 노래를 둘 다 할 수 있네요. 그냥 전체적인 참가자들의 분위기나 실력들이 보이즈 플래닛 느낌이 나요. 잘하는 팀, 못하는 팀 그 느낌 자체도. 네, BA173의 차례예요. 피크타임에서 5위 하면 달라지는 게 없다. 거기서 1위 했었어야지. 근데 이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될 때까지 오디션 방송을 저는 계속 나가라고 조언하거든요. 그냥 오디션 방송에 나가는 게 뭐 굴욕적이거나 특별하거나 막 힘든 일이 아니라 얘네들 어차피 원래 노래랑 춤 추는 거 음악 방송에서 하든 콘서트에서 하든 오디션 방송에서 하든 똑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콘서트나 음악 방송에서는 본인들 팬들만 보지만 여기 가면은 새로운 사람들한테 노출되니까 더 좋은 거지. 그냥 예능 방송에 나가는 거랑 똑같이 생각해서 그냥 방송 하나 뛴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라고 하거든요, 저는. 와, 씨, 한결이 춤추는 거 봐. 일단 지금 민재가 높은 음이 되니까 고음 파트를 좀 담당을 하고 있고 또 한결과 민재 이제 톤이 다르기 때문에 둘이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하는 형태는 좋아요. 근데 당연히 저렇게 춤을 추면서 고음 내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민재가 오늘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좀 저 소리 내는 공간이 약간 안 좋아서 소리가 굉장히 지금 답답하게 나오거든요. 음은 나오지만. 그래서 저 부분은 뭐 컨디션 탓이면은 어쩔 수 없고 소리의 위치 문제면은 약간 교정을 하면 더 좋아질 것 같고 한결은 거의 실력은 완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워낙 이 친구가 춤을 잘 추고 그러면서 춤추면서 본인 파트를 라이브를 잘 하니까 근데 한결이 아직은 어리지만 이제 성장하면서 되게 너무 좀 날카로워졌어요 이미지가. 그래서 오히려 한결은
캐릭터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쨌든 프로젝트 7에 나간 멤버들과는 실력 차이가 꽤 많이 나네요. 같은 팀인데. 그게 분들이 여기 있는 또 이유인 것도 많. 근데 이 BA173도 그렇고 오디션 방송에 계속 나오는 팀이나 참가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좀 아쉬운 게 나 같으면 연습 엄청 할 것 같은데 한 번만 탈락하는데 다시 나가더라도. 근데 이전 방송과 큰 차이 없이 그대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물론 본인은 뭐 늘었다고 생각하겠지만. 근데 제 생각에 지금 BA173이나 판타지 보이즈 멤버들 정도의 데뷔한 경력이 있으면 모든 멤버들이 한결 정도의 실력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닌데 또 나와. 그럼 도대체 그 멤버들은 왜 그러고 있지? 라고 시청자들은 냉정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내부 사정을 다 안 보니까 사실 볼 필요도 없고. 인기를 얻는 것이 실력은 기본 요소고 핵심 요소는 아니거든요. 일단 기본 요소를 갖춰놓고 다음 요소를 찾아가야 되는데 기본 요소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방송만 나오는 건 의미가 없죠. 만들어주세요. 근데 뭐 한결이나 민재 정도 되면 이 방송에서 데뷔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이 방송을 통해서 중국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까지의 고생을 그냥 한 방에 뒤집는 뭐 결과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오디션 방송 나가는 거 힘들어도 노래랑 춤 연습을 일단 엄청 계속 하면서 한국 오디션 방송 말고 그냥 외국 오디션 방송에 한국 멤버들이 계속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데 이게 굉장히 저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차피 한국에서는 시장 평가가 끝났으니까 나가는 게 의미가 없고 해외 오디션 방송을 나가라는 건데 회사에서 아무리 마케팅을 많이 하고 좋은 곡을 가져온다고 인기 없던 팀이 인기가 생기는 경우가 진짜 희박하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뭘 할 수 있는 게 있나? 회사도 할 수 있는 게 있나? 근데 이 사람들이 노래랑 춤을 연습해서 자기가 잘하면 K-팝 현직 아이돌이라는 프리미엄 이거나 아니면 K-팝 뭐 오디션 방송 출연자라는 프리미엄으로 해외 오디션에서는 일단 마케팅 주목을 해줘요. 그리고 잘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죠. 근데 해외 활동이 한국 활동보다 수익이 훨씬 높고 그러니까 경쟁은 수월한데 수익도 보장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막 다른 어떤 방법보다 이렇게 해외 오디션 방송에 계속 나가는 게 K-팝 아이돌 멤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길일 수도 있거든요. 프로듀스 재팬 시즌 3 그 프로듀스 걸스를 보세요. 그 사쿠라이 미우 계속 도전해서 결국 데뷔했는데 사실 사쿠라이 미우 지금 한국에 나왔으면 딴 데서는 데뷔 못했을 실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경쟁이 더 수월하고 한국에서 쌓아온 그 스토리텔링 때문에 팬들이 감동을 받아서 데뷔를 하잖아요. 그 체리블렛의 코코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외국어로 춤추면서 노래를 한다는 게 참 대단들해. 아이씨. 이 팔을 돌릴 때 어깨가 다 굳어져 있어. 이달년생 지금 다하리는 보이즈 플래닛 때는 진짜 그냥 아예 못했는데 이후에 뭐 춤 연습을 원투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작을 만드는 방식은 생겼는데 뭐 그 이상이 없는 거죠. 음악의 리듬을 느낄 여유는 아직 없는 상태라 동작이 너무 딱딱하고 노래도 예전에는 그냥 아예 멋대로 불렀죠. 그래서 뭐 그때 랩한다고 막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발성이라는 것을 뭐 만들긴 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막 몸의 어떤 구간을 사용해서 소리를 낸다 이런 것만 아는 상태 느낌만. 그러니까 몸의 특정 근육을 이용해서 소리를 내긴 하는데 이 소리 자체를 그냥 뱉기만 하고 컨트롤은 전혀 못해요. 이 친구 분위기는 괜찮은데 그냥 기분은 하네. 점점 근데 디테일들이 안 맞네. 왕쿤 뭐야? 아니 왜 멀쩡한데 아니 평상시엔 멀쩡하게 생겼는데 아까 소리 지를 때는 왜 이렇게 진짜 몸이 아픈 사람처럼 변해? 근데 얘도 그냥 저음에서는 괜찮게 노래를 했거든요. 근데 고음에서는 그러니까 표정을 떠나서 소리 자체가 그냥 너무 억지로 나온다. 근데 그거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 왕쿤이라나 그 친구는 무대에서 자신감이 있고 기본적으로 춤도 추면서 뭐 자기 파트는 노래도 할 수 있는 친구네요.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 처음에 참가자 중에 한 명이 마이크가 빠져서 무대를 중단을 했었거든요. 저렇게 사고가 나면
그냥 기회 한 번 더 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려는 이유가 이게 오디션이니까 자기가 해놓고 무대가 아쉬운 참가자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저렇게 한 번씩 기회를 뭐 때문에 주고 하면은 다 자기들 한 번씩 기회 달라고 막 핑계를 만들거든요. 뭐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원칙은 그냥 제작진들이 다 차단하기 위해서 모두에게 기회 한 번만 준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미래소년 멤버였던 이준혁이에요. 이 정도면 얘도 데뷔 가능성 높겠는데? 유명 아이돌 출신. 태국 유명 아이돌 출신? 따자. 인기 절정인데 인기 전정인데 여기 왜 나와? 사람 별로 없는데? 사람 별로 없잖아. 저기 팬클럽 20명, 30명? 근데 잘생겼네. 얘 잘한다. 얘는 뽑아야 돼. 난 얘는 뽑는다 그냥 다른 걸 떠나서 그냥 아이돌이네. 왜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굿굿보이. 자막이 굿굿보이래. 무대에서 그냥 아이돌 표정을 잘 하네요. 이건 그냥 다 이미 바로 데뷔하면 되는데 이미 뭐 데뷔한 애니까. 춤과 노래도 기본 이상을 하고 일단 태국 사람들이 노래를 부드럽게 하거든요. 그 장점을 가지고 있고 무대 위에서 완전 아이돌 느낌이 나거든요. 팬들의 인기를 딱 모을 수 있는 친구예요. 저는 얘는 합격 데뷔 땅땅. 네, 이 팀이 그 청춘유닛 3에서 데뷔를 했던 멤버들. 와, 수닝하우는 진짜 이제 거의 여자가 됐어. 얘는 노래 연습이 좀 했네. 근데 얘네들은 팬들이 많아서 재데뷔 하지 않을까? 셋 다? 이름이 유관우잖아. 중국 애들이 안 뽑겠냐고. 유시성을 가진 관우야. 안 뽑겠냐고. 멤버들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그 외국어로 외국 노래를 이 정도 라이브 하면은 잘하는 거거든요. 청춘 유닛 때는 사실 뭐 각자 예를 들어 그때 뭐 수는 그렇게 잘하지 않았고 뭐 뚜는 댄스, 유는 보컬 이렇게 각자 포지션만 했는데 이제 역시 연습이 되니까 다들 춤은 기본으로 좀 하고 거기에 보컬들도 어느 정도 갖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재다능이 됐네요 멤버들이. 사실 저는 이제 셋 다 보컬 디자인은 좀 변경해주고 싶은데 어쨌든 충분하다 실력은. 표정 봐. 와 이런 표정은 호르몬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 1화 방송에 지금 청춘유닛 멤버들하고 BA173 멤버들 배치했고 아마 그래서 2화에 이제 판타지보이즈 멤버들을 두는 것 같은데 1화에 더 강력한 멤버들을 딱딱 배치한 거는 굉장히 좋은 연출이었다. 전체적으로 이 방송 1화 연출을 SBS가 굉장히 잘했네요. 이거 어느 PD님이 하셨나? 지금 전체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바이벌 방송 중에서 가장 재밌는 1화였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보이즈 플래닛 다음으로 이제 남자 오디션 서바이벌 방송 가장 재밌는 방송이었어요. 뭐 여자는 최근에 아일랜드 2가 있었지만 그리고 이미 오늘 나온 멤버들만 봐도 아까 그 중국 멤버 있잖아요. 그 샤오 그 친구 뭐 BA173에서 예를 들어 뭐 한결 민재도 있고 그 미래소녀 나왔던 멤버 이준혁이었나? 그리고 아까 그 태국 아이돌 팬더 그리고 뭐 중간에 그 제가 위에와 한국팀 보이즈 플래닛 그 첫 무대 같았다는 그 팀도 있었고 뭐 지금 청춘유닛 멤버들 뭐 이렇게 하면 벌써 괜찮은 한 팀 나왔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 뭐 판타지보이즈 홍성민도 있고 이러면은 저는 이미 판타지보이즈보다는 좋은 팀이고 전혀 기대 안 하다가 봤는데 이렇게 됐네. 언제든 채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방송 광고 요청이 다른 두 군데서 저한테 왔었거든요. 아마 여기 아이치 여기에 이런 하청을 받아서 그 마케팅 대행을 하는 회사들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어쨌든 아무런 계약 안 하고 광고 안 받고 그냥 리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저한테 온 거 보니까 다른 채널에도 많이 광고 요청을 했으니까 누군가는 하실 텐데 그러니까 저보고 그럼 쟤도 광고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실까 봐